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한 번쯤 그려본다. 더 이상 출퇴근 걱정 없이 여유롭게 취미를 즐기고 늦잠도 자고 가끔 손주를 보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상상한다. 하지만 그 상상은 너무도 쉽게 깨진다. 현실의 은퇴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고립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시작된다. 특히 고정 수입이 사라진 순간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으로 바뀐다. 평생을 일하며 부장님이라 불렸던 사람도, 유통 현장을 총괄했던 전문가도 퇴직 후에는 사회의 다른 층위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라는 탄식은 은퇴자들 사이에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마치 기름이 튀어 얼굴을 데이는 순간처럼 갑작스럽고 아프게 다가온다. 첫 번째 사례는 전직 대형마트 부장 출신인 윤종필 씨의 이야기다. 60세의 그는 유통 분야에서만 30년을 일했다. 점포를 관리하고 매출을 분석하며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던 그에게 은퇴는 예고된 변화였지만 실제로 그 시점을 맞이했을 때는 상상보다 훨씬 당황스러웠다. 국민연금은 많지 않았고 퇴직금은 아이들의 결혼과 주택자금 지원으로 대부분 소진됐다. 집은 마련해뒀지만 고정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불안을 키웠다. 그는 노후 준비의 부족을 실감하며 주저없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첫 일터는 집 근처 치킨 프랜차이즈였다. 주문이 밀리던 토요일 저녁, 윤 씨는 튀김기에 감자튀김을 집어넣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다. 순간 참았지만 마스크 속에서 눈물이 고였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현실이 마음을 더 세차게 되었다. 고된 노동보다 더 낯설었던 건 처음 해보는 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 전산팀에서 퇴직한 김미숙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한때 여성 관리자의 롤모델로 소개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성실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사내에서 신뢰를 받았지만 조기 퇴직 후 계획했던 자격증 공부와 강의 활동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다.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은 치열했고 코로나19로 인해되면 수업의 기회도 줄어들었다. 결국 김 씨는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캐셔로 일하게 됐다. 고객 응대는 익숙했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루 9시간 서 있는 일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퇴근 후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특히 의료비와 부모님 요양비 부담이 그녀를 계속 일터로 나서게 만들었다. 준비된 은퇴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았다. 세 번째 사례는 63세의 조성원 씨다. 그는 한때 지방 공기업의 시설팀장을 지냈다. 퇴직 후에는 낚시를 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꿈꿨지만 막상 1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허무함과 불안이 엄습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아내의 권유로 근처 중학교 급식, 배식 도우미로 나가게 됐다. 하루 3시간 정도의 일이라 체력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청소와 배식을 하며 듣게 되는 아이들의 농담이나 동료 조리사들의 반응이 그를 민감하게 만들었다. 예전엔 공기업 팀장이라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대요? 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속은 쓰렸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직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끝이다라고. 이 세 사례는 은퇴 이후 삶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 그리고 자존감의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쓴다. 특히 고용과 수입이 단절된 순간 사람은 갑자기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사회가 바라보는 은퇴자라는 이미지 속에 묻혀 스스로를 한참이나 축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터로 나간다.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새롭게 맞닥뜨리는 노동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로 단순 노동이고 임금도 적고 육체적으로 고되며 감정 노동까지 요구된다. 더욱이 과거의 경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60대 신입사원이라는 말이 익숙해져야 할 현실이 된 것이다. 누구도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회도 이들의 변화된 이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저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상처를 입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품는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안정적인 연금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이후의 일상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이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면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재의 현실만 바라보면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과제다. 윤종필 씨는 그 이후 치킨집에서 주방을 넘어 카운터 업무까지 맡게 됐다. 김미숙 씨는 캐셔 일을 하면서 틈틈이 다시 강의안을 정리하며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조성환 씨는 급식 도우미 일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들과 멘토링 모임을 시작했다. 모두 고된 시작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지금이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체념도, 위로도 섞여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가는 용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그저 위로의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사회는 그들을 더 이상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이 기름 튄 치킨집에서 눈물 지으며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이다.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다시 아침을 연다. 60세 마트 부장 출신이 치킨집 아르바이트 첫날 기름이 튀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들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은퇴 현실의 단면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순히 고통이나 당황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자기 위치의 전환에서 오는 충격,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속 깊은 이유와 우리가 이 사연에서 얻어야 할 교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변수는 단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은 중요하죠.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 계산이 틀어지면 당장의 삶이 불안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닌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30년 가까이 어느 조직에 몸담으며 직함으로 불리며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름도 직책도 없이 사회 속에 던져지면 그 당혹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해왔던 일은 아무도 묻지 않고 지금 뭘 할 수 있느냐만을 묻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되지 않은 재취업 혹은 노동 진입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만 유지되면 알바라도 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일들이 많고 일한 만큼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 대비 수입도 낮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은 더 쉽게 무너지고요. 이럴 바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외감과 무기력은 깊어집니다. 결국은 다시 나가게 됩니다. 돈 때문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나 아직 괜찮아라고 확인해보고 싶어서기도 하죠. 세 번째는 사회 구조와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은퇴자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뒤로 빠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분위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늦었다는 편견,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을 안 됐다고 보는 시선들 모두가 은퇴자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은퇴자들도 스스로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서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얘가 뭐 나서겠어. 조용히 지내야지. 이런 태도는 결국 본인을 고립시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재정 설계를 훨씬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퇴직 직전 몇 년 혹은 50대 후반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너무 늦습니다. 최소한 40대부터는 연금 외에 어떤 소득원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거구나 개인연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나 자녀 지원 비용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즉,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소득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들수록 더 능동적으로 나를 갱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진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감정 조절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한 분야만 해온 분들이 퇴직 후에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이든 창업이든 뭐든 간에 내가 다시 배우겠다는 마음 없이는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일 해본 적 없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직업이 아닌 역할 중심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나 관계망 속에서 자신을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고립감은 심화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유지라는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것,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동네 아이들 멘토링을 하는 것 모두가 소득은 적어도 의미는 큰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은 의외로 삶을 오래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안정은 경제적 안정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걸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사회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은퇴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술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단순한 이론이나 강의 중심이 아닌 실제 노동시장에 투입 가능한 역량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고령자 일자리 정책도 수치만 채우는 단기적 고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뀌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은퇴한 사람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후 삶이 부끄럽거나 숨고 싶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치킨집 기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윤종필 씨의 사연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일 뿐이죠.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 울음을 마음속에만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갑니다. 그 눈물을 마주보는 일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도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언젠가 맞이할 은퇴를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